일단 5번은 버리고 실근을 갖도록 써볼게요. 여기까지 써볼게요. 누구를 왜 내용이 없어요. 요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고 x의 범위는 아직 없습니다. x의 범위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판별식 적어가지고 적다 보면 얘가 될 것이고 실근을 갖도록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얘가 뭐야 지금 코사인으로 바꿔야겠네. 코사인을 바뀌니까 1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5 코사인 마이너스 3 이래 되네. 야, 인수분해가 되네 지금. 이래 되네.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코사인이 3보다 크다 이 말인데 뭐야 지금 뭐 하자는 소리야. 뭔지 모르겠네. 했어? 이해됐어? 너희들 누가 이게 틀린 사람이 왜 이걸 틀렸는지 이해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유를 몰라서 그래. 물어보려고. 민주야. 저요? 너는 맞췄어? 아, 저도 틀렸어요. 이유가 뭐야? 기억이 안 나요. 안기 그 이유를 찾아 해결해 봐야 돼. 네. 선생님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 아니 너희들이 멍청해서 그럴 수 있잖아. 민주처럼. 네. 그럴 수는 있어. 그래 틀릴 수 있어. 그게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래 수준을 뭐 더 낮추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를 못 해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못 구해요. 코사인은 x좌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제는 누구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든 실수 x인데 식은 사인 코사인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얘를 치환을 하게 되면 1 사인 제곱 플러스 3 사인 플러스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지. 근데 사인이 어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2차 함수 문제라고. 축이 2분의 3입니다. 축이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은 범위 안에 없어요. 됐니? 범위 안에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져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져줄 것이고 이 범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이 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 뭘 넣으면 1을 넣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 거라고. 이해되니? 범위가 등장해서 생기는 일정 범위 안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했지. 14번은 누구야? 해수면이 물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460은 딱 여기야. 여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나머지는 루트거든. 나머지는 루트니까 이 460 여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3분의 2네 3분의 2. 근데 여기는 밑에 나아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3분의 1씩이네. 12칸 중에 4칸. 3분의 1. 답은 그래서 3분의 1이야. 어디 있어? 24에 3분의 1인가? 아니면 한 주기 생각해갖고 3분의 1 따져줘야 돼. 24가 주기가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한 주기에 3분의 1만 여기 위에 있다고. 됐니? 실제 계산해보면 얘가 2분의 1이 떨어져. 다음. 자, 424번을 너희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에 물어볼 거냐면 로그 때문에 물어볼 것이고 로그는 우리가 뭐가 있어? 항상 및 진수 조건. 로그가 나오면 항상 뭐? 및 조건, 진수 조건을 안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꼭 쓰고 가야 돼. 다시 말해서 1번을 풀면
밑쪽 거는 사인 세타가 양수이면서 사인 세타는 1이 되면 안 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부터 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거야. 그 와중에 로그 부등식이 나왔어. 로그 부등식. 요거 등식이 되면 어떻게 되니? 로그가 지수로 바뀌겠지. 민지 어떻게 바뀌어? 어, 어,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말만 죄송하고 다 거짓말이야. 별로 죄송하도 안 해. 아, 죄송해요. 뭐냐? 연아야 뭐야? 나는 이걸 잘 모를 수도 너희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면 항상 비교는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해야 되거든. 로그 비교는 로그로 비교해 줘야 돼. 그러면 이 일을 로그 사인 세타에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로그를 뛸 거라고. 단 로그를 뛸 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생각해야 되겠지. 1보다 작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 문제야 이 범위 내에서 이걸 풀시오 이런 문제라고. 알았니? 2번도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제. 근데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사인이잖아.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코사인 사인이고 얘는 사인에 이쪽이 코사인 사인이 있겠지.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은 1이 될 거고 사인 코사인은 요놈과 역수가 됩니다. 로그 코사인 사인하고의 로그 사인의 코사인은 역수가 되니까 t로 치환해서 풀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로그 코사인 분의 로그 사인으로 나올 거라 밑변환 시켜가지고 이해되니? 그러면 통분하고 곱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해. 그것보다 로그 코사인의 사인하고 로그 사인의 코사인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나머지 연산 안 해도 돼. 왜? 두 개가 역수 관계니까 t로 치환하면 하나는 t분의 1이 될 거라고. 그럼 그러면 연산이 조금 더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연산 방법이에요, 그거는. 됐니? 요것도 마찬가지로 로그니까 뭐부터 적어야 돼? 밑진수 조건부터 적어라 이거지. 얘가 이제 등식으로 나온 이유는 요식 자체가 좀 더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아마 등식으로 나온 것 같고요. 됐어. 자, 사인하고 얘하고의 교점의 개수지. 얘는 1차잖아. 사인이고 얘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쓴다고? 그려야 된다고 해. 사인은 무슨 함수야? 자, 사인하고 직선을 비교할 때는 항상 얘는 원점을 지나고 얘도 원점을 지나는 얘도 기함수고 얘도 기함수야. 그럼 사인 그래프가 사인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됐니? 그리고 요놈의 직선은 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교점이 대칭 쪽으로 나올 것이고 분명 한 점이 이렇게 있어. 이 개수가 홀수개씩 떨어집니다. 무조건. 양쪽으로 대칭 쪽이 홀수개씩 떨어져. 20개가 아니라 19개가 떨어질 거고 21개가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19개 지점 찾아야 되고 21개 지점 찾아야 되고 39개 지점 찾아야 되고 41개 지점을 찾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한 개 떨어지면 왼쪽이 한 개 떨어지니까 오른쪽이 몇 개만 잡으면 돼. 일단 9개를 잡아야 되겠지. 오른쪽에 9개를 잡으면 9개, 9개, 19개. 오른쪽 10개 잡으면 10개, 10개, 1개. 9개 지점하고 10개 지점을 찾아줘야 된다고. 뭔 이해되니? 그러면 그 다음 주기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주기가 되면 얘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개수가 1개, 3개 이렇게 떨어진다고. 1개, 3개, 9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9개 지점하고 몇 개? 11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이 어떤 지점이야? 11개 지점이라고. 여기가 11개 지점부터 가야 된다고. 왜? 9개 지점은 넘어서야 되겠지. 21개 나오려면.
요게 몇 번째야? 요걸 만나게 되면 11개가 떨어질 거라고. 요가 11개. 11개 아닌데요? 11개가 아니라 11개가 맞지? 11개가 떨어진다고. 그 전에는 몇 개라고? 9개라고. 오른쪽만 셀 거니까 이거 빼고 한 개, 얘부터 만났으니까 원래 한 줄기인데 여기 하나 빠진 거야. 그래서 9개 다음에 11개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한 주기당 그렇게 만나니까 얘가 2야. 그럼 얘가 몇 번째 주기인지를 생각해야겠지. 몇 번째? 6번째 주기지. 6번째니까 이것이 6번째 12가 되고 요놈이 11이 된다고요. 11이 된 것이 아니라 10이 된다고요. 그럼 요놈이 11이 되고 요 중앙이니까 어떻게 돼? 10과 2분의 1이 된다고요. 됐어?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놈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얘는 안 되고 얘가 돼야 된다는 거 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3분의 n x에다가 10과 2와 10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1보다 작다는 식이 나와야 된다고요. 같을 수는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몇 번째가 있을 거야? 올수번째 19번째가 있을 거고 21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19번째까지는 되는데 21번째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19번째는 되고 요놈이 21번째야. 21번째. 21번째 여기 지점은 얼마야? 22개 해서 여기가 지금 2개씩 가니까 1을 더하면 여가 12개니까 12가 여기 떨어진다고. 여가 20이니까 20이니까 여가 22가 된다고. 한 주기당 2개씩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여가 20이니까 여가 얼마? 여가 20이라고. 여가 20이라고. 그럼 요 위치는 얼마라고? 20과 2분의 1이라고. 그럼 요 점을 지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 이래서 여기다가 3n 2분의 41을 집어넣게 되면 1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쓰는다고. 해석되니? 얘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없어. 물론 요 정도 개수면 20개까지는 그려볼 수 있는데 40개는 그리기 힘들어. 그러면 얼른 추론해야 돼. 추론할 때 언제 20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1개부터 가야 돼. 1개, 3개, 5개. 거기서 추론값을 잡아가지고 20번째, 40번째를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니? 거기에 나온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수들을 뽑아내야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건 누구야?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았다는 소리는 이렇게 있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놈의 무슨 값? 최대값이 요놈의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요놈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네. 요놈의 최대값이 얼마야? k제곱 마이너스 6에서 시작했잖아. 가운데 라인. 그 다음에 얼마만큼 올라갔어? 절대값 k만큼 올라갔습니다. 절대값 k만큼 올라갔어요. k가 아니라 절대값 k만큼 올라갔더니 최대값이 되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k제곱 얘가 0보다 작은 거. 민주야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그리고 그 x가 y인 거를 대칭하나? 질문이야?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독백이야? 얘를 절대값 때문에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이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만 그려? 오른쪽만 그릴 거야. 어디만 그려? 0보다 큰 범위만 그릴 거야. 그리고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x 그래프.
f 절대값 x 그래프야. 이되니? 요 그래프는 그래프의 오른쪽 양수인 분만 그려서 대칭시킨 그래프라고 해. 이런 게 빨리 와야 되잖아. 이게 뭐 주된 목적은 아니거든. 이건 연산이잖아. 돼서 그럼 끝났네. 이거 마이너스 2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 다른 건 없고 두 가지. 요거 하나에 됐어요? 답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입니다. 커저입니다. 커저. 자, 일단은 뒤에 것부터 설명하고 시간 남으면 앞에 걸 다시 가볼게요. 자, 437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일단 모의고사에 소개가 되고 모의고사에 437번 모의고사에 설명이 되고 소개가 됐다 보니까 이제 내신 기출에도 많이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풀 줄 알아야 빨리 풀 수 있어요.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신에서는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야. 원래 기본적 내신에서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이해되지? 일부러 내는 거라고. 모의고사에 등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보는 거고, 이런 문제를 풀려면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놔야 이런 문제를 풀 거라고. 이런 문제 5개 나왔으면 이건 다 끝난 겁니다. 5개 중에 하나밖에 못 풀어. 이해되니?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는 많이 나와야 2-3문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들은, 모의고사에 소개했던 문제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그 선생님이 한번 힌트도 줄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그러잖아. 생판 처음 보면 어떻게 풀겠냐 이 말이야. 이해되니? 이것은 사실 내신 대비라기보다는 모의고사 대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 것이고 해석을 할 것에 대한 생각을 해라 이 말이 되겠어.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t에 대하여 방정식을 실근 중 이 말이야. 실근 중. 실근 중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은 뭔 말이야? 그래프로 풀란 소리야. 그래프로 풀란 소리야. 다시 말해서 요 그래프가 요 놈은 t, 요 놈은 t. 이해되니? 요 놈은 t, 요 놈은 t. 두 개는 t 이 말이네. 요 놈은 t 또는 요 놈은 t잖아.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t를 움직여가면서 무언가를 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x는 0부터 4까지야. 여기다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가 4네요. 한 주기만 그려라 이 말이지. 문제가 어려우니까 한 주기만 그려놓고 t를 움직여가면서 요놈들을 해석해봐라 이 말이 되겠지. 그 와중에 가장 작은 값을 gt, 가장 큰 값을 알파 t, 베타 t. t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교점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치 중에 근이 총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면 총 4개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됐니?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을 알파 t, 제일 큰 놈을 베타 t, 그거를 보면서 생각해라 이거지. t를 움직여가면서 알파 t와 베타 t의 위치를 한번 판단해봐라 이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거기에는 주기성, 대칭성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렇지? t가 움직여가면서 알파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내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럼 너희들이 여기까지 해석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문제 풀 때. 여기까지 해석이 기본적으로 10초, 30초 정도 안에 해석을 하고,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안 그려지니까 얼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얼른 그려놓고 t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선을 그어봐야 돼. 사실 너희들은 그어보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봐야 된다고. 그러면 t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서 조심할 점 하나가 뭐냐면 0하고 4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한 주기 딱 한 주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요점이 알파 t, 요점이 베타 t. 관계가 있어 없어? 둘 간의 관계 있어 없어? 자, 둘 간의 관계란 말은 같다, 주기성,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야. 차이가 얼마인지, 합이 얼마인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야. 현재 알파 t, 베타 t는 얼마야? 여기하고 여기 있으니까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얘는 점 하나니까 사실 큰 중요하지 않고 얘가 올리다 보니까 알파는 왼쪽으로 가고 베타는 오른쪽으로 가잖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는 뭘 갖고 있어? 대칭성을 갖고 있다. 요거에 대한 생각이 질문 하나가 있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t가 얼마부터 갈 때? t가 얘가 t야. t가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 갈 때 뭐가 있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놈의 2배가 된다고요. 그럼 요놈의 위치는 얼마인지 우리는 알아 몰라. 사인 코사인 같은 위치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야.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해했어? 이해했냐고. 그리고 나서 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 지금 여기서 달라지네. 일단 다시 얘가 0이 됐어. 0이 되면 알파는 어디에 들어갔어? 아까 위에다 그린 거야. 0이 되면 알파가 얘가 있고 베타가 얘가 있습니다. 룰이 달라졌어요. 룰이 이제 달라졌어. 이해되니? 그러면 얼마까지? 0까지 해서 룰이 달라졌다고. 이제 룰이 0부터 왼쪽은 이렇게 되고 0부터는 새로운 룰이 발생한 거라고. 됐니? 0일 때는 여가 0이고 여가 얼마야? 2분의 3파이야. 됐습니까? 현재 차이는 2분의 3파이. 얘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 같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 두근의 뭐가? 차이가 발생했네요. 두근의 차이가 2분의 3파이가 발생했네요.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그러겠죠? 여기 또 하나 나오겠지. 가다가 지금 이 지점이 나왔네요. t가 얼마입니까? 민경아 t 얼마니? 아니 여기서 멈춘 이유가 뭐겠어? 요점 때문에 멈춘 거 아니야? 사인과 코사인 만나는 지점 아니야? 사인과 코사인 만나는 지점은 4분의 파이야. 제발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입니다. 이때 다시 만났으니까 요놈이 t가 4분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루트 2에서 뭔가 룰이 달라졌다는 말이야. 다시 그러면서 얘가 이제는 이렇게 또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지. 벌어진다는 것은 다시 두 개의 뭐가 발생한다. 이제는 두 개의 합이 가운데의 대칭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둘 다 사인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1까지. 이러한 룰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알겠니? 여기까지 너희들이 해석하고 문제 풀면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뭐야? 알파 t 베타 t가 5야. 아우 쉣. 다 바꿔야겠네. 얘가 4였어. 4, 얘가 2였어. 한 칸당 1이었네. 1. 자, 1, 2, 3, 4야. 그럼 얘가 얼마였어? 2, 3이니까 2분의 5네요. 2분의 5에 두 배인가요? 5가 되겠네요. 얘는 얼마고? 3이고 맞나요? 맞아 안 맞아? 여기 3 차이고 요 놈은 얼마고? 4고에 이렇게 됐네. 두 개 합은 5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지? 자 이제는 문장이 좀 달라졌네. 자 오케이. 베타에서 알파를 뺐어. 빼는 것은 두 번째 구간이었어. 우리가 베타 0하고 알파 0은 0부터 시작했잖아. 0부터 시작했잖아. 이게 얘가 2분의 3파이잖아. 얘가 t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0부터 지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t의 위치를 생각해달라 이 말이잖아. 얘랑 같아지는 t의 위치야. 그래서 그 위치는 0부터 2분의 루트이다. 맞는 말이잖아.
해석하면서 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보통은 3개 중에 한 2개는 보통 걸립니다. 하나는 잘 안 걸려. 하나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똑같았어? 알파가 제일 작은 해가 같았다 이 말이지. 제일 해가 같다는 소리는 지금 얘를 올리면서 왼쪽만 보자 이 말이야. 왼쪽만 지금 봤을 때 왼쪽이 점점 좀 작아지고 있잖아. 작아지다가 갑자기 왼쪽이 2분의 파이에서 0으로 움직였다고.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다시 커졌어. 그러지? 지금까지 겹치는 게 없고 다시 여기서 다시 줄어들고 있지. 그럼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알파는 여기. 그때 둘 다 얘가 알파 T1, 베타 T1인 것 같아. 이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T1이고요. 여기가 T2라고요. 엄마 이해되니? T1, T2가 다르더라도 알파 값은 같을 수 있잖아. 알파 1, 알파 2. 알파 T1, 알파 T2. T1, T2에 대하여 T1, T2가 2분의 1이면 요 간격의 차이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요 간격이 2분의 1이란 말은 요 값은 무슨 값이야? 자, 요놈의 y좌표가 차이가 2분의 1이지? 2분의 1. 요 값은 똑같은 알파 값을 갖고 있고, 뭐 요놈을 k라 넣으면 k라 넣었어? 그러면 요놈은 T1, T2에 의미하는 바는 뭐야? 요놈의 사인 값, 이놈은 코사인 값이고 T2는 요놈의 코사인 값이고 요놈은 사인 값이라고.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누구야? K. 이분의 코사인 얼마니? 2분의 K 파이. 요놈이 지금 뭐야? T2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1은 사인 2분의 K 파이라고요. 맞잖아요? 뭐 알파로 적어도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이 두 개를 뺐더니 코사인 2분의 k파이에서 사인 2분의 k파이를 뺐더니 2분의 1이 됐다고요. 여기까지 되니? 근데 의미하는 바가 뭐야? 두 개의 곱이네. 요거 곱하기 요거 하라는 소리잖아. 요거랑 요거를 빼면 2분의 1인 사실이고 T1, T2를 곱하라는 말은 이게 T1, T2니까 요놈을 두 개를 코사인 2분의 k파이랑 사인 2분의 k파이를 곱하게 되면 3분의 1이냐고 물어보는 중이라고. 되니? 그럼 각이 같으니까 굳이 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3분의 1이냐고 된 걸 중요한 거잖아. 다시 말해서 얘를 바꾸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냐고 물어보는 중이라고. 됐니? 제곱을 하겠지. 1 마이너스 2 사코가 4분의 1이에요. 사코는 4분의 3에 2분의 뭐 맞니? 맞아? 넘기면 2 사인 코사 4분의 3이고 얘를 곱하면 8분의 3이 되네요. 맞나요? 답이 맞았던, 왜 기억이 맞았다는 느낌 문제. 답 좀 확인해 주세요. 437번. 2번이 맞나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니? 첫 번째 요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풀 건지 방정식에 실근이 나왔다 라는 것은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달라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무언가 조작을 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전까지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어. 너희들이 다 풀 수 있고 삼각함수를 갖고 노는 문제, 추론하는 문제가 너희들이 조금 힘들 것이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요 정도 문제는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해석해가지고 기억 니은까지는 요 해석을 연습하는 게 공부라고 보면 돼. 그 와중에 얘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잖아. 연산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식을 적어봐야 돼. 얘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 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모르잖아. 써봤더니 그러한 느낌이 나오는 거라고.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 나온 거야. 다음 438번입니다. 자, 두 실수가 있어요. A가 K가 있는데 A는 0부터 2파이까지 K는 에 대하여 0부터 2파이 한 주기인데 2파이가 들어갔습니다. 정의된 함수가 fx가 0부터 a까지는 사인을 2분의 1만큼 내린 그래프고 a부터 2파이까지는 k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시작하는 폭이 다른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k는 양수 음수가 없으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알겠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됐지? 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시작하는 한 주기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렸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시작하는 한 주기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가 지금 양수일 수도 있고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음수에 대해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이 x축과 이렇게 접할 느낌이 이런 그래프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프가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엔 높이가 똑같을 수 있고 높이가 다를 수가 있고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야 돼. 문장을 읽을 때 가부터 읽고 나를 읽는 게 보통인데 굳이 그렇지 않고 나부터 읽고 가를 읽어도 관계는 없어. 이건 순서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되니? 가를 읽어보고 그래프 추론을 해보고 나를 읽어보고 추론했는데 둘 중에 확실한 것부터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좁혀지거든. 그러면 좁혀진다고. 이해됩니까? 가 조건은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고 나 조건은 fx가 0에 대한 얘기야. 그러겠지? 자, 그래프는 0부터 a 지점까지는 얘를 그릴 것이고 이 그래프는 왼쪽만 그릴 것이고 이 그래프는 오른쪽만 그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 자를 것인지 여기서 자를 것인지 여기서 자를 것인지 게 얘기가 안 나왔네. 그럼 나 조건이 더 어렵네요. 가 조건을 갑니다. 자, 절대값의 최대값이 2분의 1이야. 절대값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란 말은 자, 절대값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란 말은 원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었단 소리입니다. 절대값 그래프가 최대값이 2분의 1이란 말은 원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었다 라는 말이니까 A는 요 부분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럴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A가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현재 위치상 제일 좋아 보이는 데가 여기. 그 다음에가 여기야. 알겠니? 여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렇지?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상황이 만족하는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지면 일단 그 하나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 하나를 찾아야 돼. 그래프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일단 하는 거고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 보통 그래프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래프가 많이 나오거든. 그 이유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식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식을 세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안정적인 위치에서 그래프가 달라져야 되거든. 불안전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갖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식 자체가 완전 개판이 나옵니다. 식이 자체가 수 자체가 완전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근데 깔끔한 위치에서 계산하게 되면 식 자체가 값 자체가 깔끔하게 떨어져. 알겠니?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위치상 괜찮은 점을 먼저 찍고 그다음에 추론하는 거야. 이럴 때 뭐 어쩌고 이럴 때 뭐 어쩌고 이럴 때 뭐 어쩌고 이렇게 한번 날 세는 거야. 이해되니? 이 점에서 그림이 제일 좋아 보인다고 그려보고 어머 무슨 점이 발생하나 그럼 이 점으로 가는 거라고. 이 점으로 갔습니다. 이 점 왼쪽은 요놈을 그릴 것이고 오른쪽은 여기서부터 그릴 거라고. 근데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은 요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요렇게 해야 되겠네 일단.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거야. 사이로 들어왔어. 가조건 해결했어? 실근이 몇 개야? 3개야. 실근이 몇 개야? 3개야. 이거네. 현재까지는 그림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모순점이 있어 없어? 2개는 못 찾았어? 이래서 자 문제가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프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 다른 그래프 또 있다 라고 멘토에가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흐름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그래프가 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이 부분은 있으면 안 되니까 A가 이 왼쪽으로 와야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법이 이거 벗어납니다. 그래서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 얼마? 절대값 fx가 4분의 1. 절대값 fx가 4분의 1은 절대값 이 그래프가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난다. 어떤 말인지 알겠니? 요게 낫겠지? 요게 낫겠지? 그럼 점 나온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놈의 합은 S는 구할 수 있다. A 값은 알았고, A 값은 여가 파이고, K 값도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놈의 그래프를 조건에 만족하면서 그려보면서 만족하는 놈을 찾아라.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1도 그러고 수2도 그러고 계속 그래프를 갖고 놀아야 돼. 갖고 놀려면 그래프를 잘 알고 있을 때 원래 갖고 놀 그래프를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공부야. 평상시 공부야. 사인 그래프를 갖고 분석을 계속 해봤어야 갖고 놀 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요 놈을 갖고 노는 거라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됐니? 알겠니?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지금 풀어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더 있는데 일단 내일은 일단 시험 보고 삼각함수 활용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숙제 안 한 사람 오늘 저녁까지